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격국론인 자평진전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론, 걸럭, 월거. 예, 흉격에 속하죠. 흉격에 속하면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잡격으로 이제 이 걸럭, 월거격이 끝나면 잡격으로 넘어가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억부론인 적천수 천미를 전공을 했죠. 그러다가 격국론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명리학자들은 아직도 이 격국론을 가지고 명리를 남이라고 얘기를 하면 잘못됐고요. 사람의 명리 사주를 풀면서도 적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이론이 틀렸다고 하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이론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이것도 공부할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도 격국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걸럭 월거격까지 왔어요. 오다 해서 제가 100회를 넘겼는데요. 강의하는 게 다시 이제 정관격으로 넘어가다 보면 정관서부터 시작하니까요.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서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겁니다. 저의 깨달음은 아직 격국은 아직 깨달음이 좀 약합니다. 업프론보다는요. 그래도 저 나름대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이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걸럭자란 건 뭐냐라고 하면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건이란 건 뭐냐면 그 달이에요. 태어난 달을 월건이라고 그럽니다. 달이 만난 거예요. 태어난 달을 록당을 만난 거예요. 록당이란 즉 뭐냐? 록이란 것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록당은 즉 뭐냐 하면 이것이 겁재다라는 거예요. 겁재란 것 뭐예요? 나와 같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혹이서 녹당에서 이 녹당의 기운이 투출했으면 가히 이제 격국론은 월지를 격을 잡지만은 그 기운이 투출했으면 확실하게 그 격이 천간에서 격을 잡으면 확실한 그 격이 되거든요. 그럼 그게 투출했으면 이위라고 해서 여길 것이냐라는 거예요. 쓰는 것, 용자를 로서 여길 것이냐, 삼을 것이냐, 여기다 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하라,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럼으로써 걸럭과 더불어서 월겁은 가동일격인데 불필, 뭐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영자입니다. 영분 해서 구태여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걸럭격이나 월겁격이나 결국은 양인격이나 걸럭격이나 이걸 뭐 걸럭격이다 양인격이다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써라고 해서 천간으로 투출을 했던 지지로 모였던 그 비겁이나 양인이나 별도로 취하라는 거예요. 뭘 취하라는가요? 용신이죠. 용자가 있으니까 재관살식 여기 한 글자가 빠졌습니다. 상관이 빠졌어요. 상식입니다. 재관살식 상관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인이나 녹곡격은 이 천간으로 투출했던 말았던 월지의 양인격과 녹곡격이 있으면 천간으로 투출한 재관살식 상을 취하라 용신으로. 그래서 첫 번째 관을 쓰는 사주가 있고요. 두 번째도 두 번째가 지났군요. 관성과 인성과 재성을 같이 쓰는 경우가 있고요. 재성만 쓰는 사주가 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3-1 이건 뭐 그 재성 쓰는 사주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살을 쓰는 거예요. 처음에 재관했지만 관제살입니다. 관부터 쓰고 재성 쓰고 그 다음에 살을 쓰는 거예요. 제목을 시키는 이건 지난번에 수없이 얘기했지만 좀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것도 역시 4-1이니까요. 오늘 5번째입니다. 5번째입니다. 자, 봅시다. 이제 이게 상식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상관과 식신을 쓰겠다는 거예요. 로껍직격에서 라고 했잖아요. 아주 보세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성과 관성이 없으면, 로껍직에서 쓸만한 재성과 관성이 없으면 쓰라는 거예요. 식상, 상식. 이제 여기 상관이 나오네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 앞에서 빠진 거예요. 그런데 설기태과가 된다? 라도 해도 그까는 뭐 신경 쓸 거 없다. 위숙이 빼어난 기운이다. 라는 거예요. 춘목추금. 이것이 이제 여기서 제가 말이 많이 나오는 사주입니다. 봄나무와 가을의 금은 왕하다라는 것이죠. 왕하죠. 엄청 왕하죠. 제계절을 타고났으니까요. 용지즉 귀. 뭐를 쓰는데 귀함이 나타날까요? 요걸 쓰는 거예요. 상식을 쓰는 게 귀함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서, 목이, 화가 식상이죠. 그러면 밝아진다는 거예요. 불을 떼니까 밝아지겠죠. 그리고 금생수하니까, 금이 수를 생하니까, 계절전에, 금이 식상은 수잖아요. 그러니까 즉 영험하다라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이게 둘 다 똑똑한 사주입니다. 목화상관격이나 금수상관격이나 그렇죠. 금수상관격이나 제계절에 태어난 사주는 똑똑해. 자, 잠깐만요. 제가 좀 이렇게 제가 기운이 좀 떨어져서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요. 약간 목소리만 커지면 제가 힘이 딸립니다. 마치 장원의 명이다. 이 장원은 이름이 아니죠. 장원에 합격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장장원의 명이 아마 목화상관격일 거예요. 이렇게 사주 참 좋은 사주입니다. 이 사주. 자, 봄에 태어났죠, 이 노래. 그리고 간목이에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격국론과 억불원의 용신 잡는 것보다 관점이 틀려요. 자, 심여첨 선생은요, 심여첨 선생은 딱 사주를 보면요, 올부터 봤어요. 매돌에 태어난 무슨 일주다라고 해서 월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임철조 선생은요, 적천수를 지으신 임철조 선생은 아니에요. 일주부터 봤어요. 일주를 갑자 일주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매돌에 태어났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자, 주어가 확실히 틀리죠. 자, 보는 관점이 격국론과 억불원의 만든 그 작자들의 눈이 관점이 틀려지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봤냐? 주어가 뭐냐라는 거예요. 심여첨 선생은 주어를 여기다 뒀어요. 매대로 태어난 무슨 입주다. 그래서 무슨 격이 된다. 라고 하십니다. 무슨 격이 된다. 라고 하시는데, 임철조 선생은 일주를 먼저 봐요. 딱 일주가 무엇이다. 무슨 일주다. 그런데 그 일주가 매돌에 태어났다라고 거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격국론의 설명 방법과 억불론의 설명 방법이 관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제 저도 격국론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하고 수없이 자, 심여첨 선생의 이론과 임철초 선생의 이론이 어디서 맥을 잡고 흘러나왔나? 이건 다 연애자평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렇지만 연애자평은 거리가 멀죠. 자평진전이나
뭐예요? 자평진전과 또 적천수의 차이도 한 100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해자평은 더 멀리죠. 송나라 때니까요. 그 사이에 또 있죠. 명나라의 산명통해나 뭐예요? 명리학 또 뭐 있나요? 산명통해 있고요. 또 있는데요. 일단 그리고 이제 진수함 선생의 이제 명리학원이나 이런 게 있어요. 진수함 선생은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를 넘기는 인물이고요. 진수함 선생은 상고까지 지내셨어요. 그래서 적천서 집요도 지으시고 명리학원도 지으시고요.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임철조 선생이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강의를 놓지 않는 이유는 제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이것을 해야만이 제가 좀 몸이 회복되더라도 변함없이 명리학을 여러분들의 앞에 쓰기 위한 이게 한마디로 늙은이의 몸부림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올해가 76세니까 나이 먹었다면 먹었고 못 먹었다면 못 먹은 사주죠. 자, 이게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사주예요. 목화통명이요. 목화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수까지 꼈으니까 지지에 수까지 껴서 이런 사주는요 용신을 이 화로 보거든요. 그럼 이 지지에 있는 수는 수국화를 못해요. 수국화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인목을 위주로 격을 위주로 이렇게 잡았을 때는 이 천간으로 투출한 것이 이거 투출했다고 하지만 그러든 저러든 같은 기운이니까 이게 다 목기운 아닙니까? 목기운에 목을 도와주는 수기운은 아무런 이 화를 쫓아가서 그걸 못해요. 지지로 또 수운이 들어오더라도 아무 관계 없어요. 물론 이 사주는 수운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 인월에 태어난 간목일주니까 양년생이니까 순행을 하다 보니까 그 뜨끈뜨끈한 여름을 확실히 이제 갑니다. 이 사주는 가도 좋습니다. 목화통명의 화가 용시니까요. 참 이런 사주가 똑똑한 사주입니다. 목화통명 사주가요. 현대에도 이런 사주가 있으면요 딱 상담을 오면 이 사주 똑똑합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주예요. 자, 설하고는 설하고 설명은 취용론에서 하도록 하고요. 제가 직접 띄워드렸습니다. 이 명제로 컴퓨터 프로그램 무게중심 오행천문을 먼저 달아보면 목오행이 5.7이에요. 화가 3.2고요. 토가 없고요. 금도 없어요. 수가 4.4죠. 큰 목오행이 5.7이니까 종주오행인 목체 금토용조로 금토오행을 합쳐서 0.0이니까 쓸 수 없죠. 그래서 종주오행 목오행을 중심으로 수 목화오행 중 목화오행이 용신이 된다. 제가 부연 설명을 이 목화통명격에선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몸이 안 좋은데도 좀 제가 잊어버릴까봐 이걸 쓴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집니다. 하늘은 땅과 하늘이에요. 지천이든 우리가 늘 얘기하는 내리는 비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햇빛을 머금어서 식물, 목, 광물, 금을 토해내는 자연의 법칙이 있다. 우리 지구에서 그래요. 땅을 파면 광물이 나옵니다. 나무는 스스로 자랍니다. 그래서 금생수를 한 거예요. 이에 땅을 밟고 하늘을 이고 사는, 우리는 이고 살아요. 인간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법칙에 의해서 엄마의 자궁에서 10개월을 머물다 태어나는 순간 연월 일시가 정해지는데 수화 목금토 오행을 뜻하는 문자로, 이게 5,000년 전의 얘기예요. 중국에서예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5,000년 전에 문자로 표시하여서 사주팔자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그럼 그때는
그 사람의 탄생한 연월일을 알라고 한 것이지 사주팔자를 풀라고 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서 이제 연주를 보기 시작한 게 당나라 때고요. 그 앞전에는 유림이 아니라 유림을 벗어난 도사들이죠. 그걸 도학이라고 하는데 그네들이 이제 이 음양오행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음양오행을 공부한 사람들은 유학자들이 아니라 그 도사라고 하는 도공부를 한 사람이죠. 도덕경을 썼다든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음양오행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유학하는 사람들이 그걸 조금씩 차용해갖고 성리학도 나오고 음양오행도 유학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혼합된 거예요, 이 음양오행은요, 중국에서는. 근데 지금 명리학을 공부하는 성균관 학자들은요, 이런 거 얘기하면 에이 저쪽으로 가, 그리고 없애버려요. 밀어내요. 밀어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성균관 이런 데서는 밀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못해요, 그런 데 가서는. 그러나 그네들도 은근히 자기 팔자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한테 와서 물어보죠. 제 팔자가 어떨까요? 라고. 그런데도 학문적으로는 밀어내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음주의 학문이에요. 아직도 그렇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게 미신이라는 소리 때문에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TV에 자꾸만 무당들이 나와서 뭐 이걸 잡고 어떻게 전 보지는 않지만 그런 걸 자꾸만 매스컴에서 자꾸만 그런 걸 미신을 갖다가 대중화 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런 걸 찍고 있는지 전 이해가 안 되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 자연적 역발상에 의해서 인간이 갑을 먹일지만 특별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목화통명과 금수 상합격을 이제 상함격입니다. 무조절하며요. 금수 목화통명격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금일주가 신유수월에 태어나면 천간으로 수가 투출해야 돼요. 임계수가 투출하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금수상함이에요. 서로 무전는다는 거예요. 목화통명격 사주는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문과고요. 금수상함은 이게 바로 이과입니다. 이과로 갈 수 있는 사주를 똑똑한 사주죠. 이런 사주가. 저 사주도 똑똑한데 문학적으로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학 이런 데로 가는 거고요. 이런 사람은 물리학적으로 가는 거예요. 수학, 물리학. 금수상함격 사주는요. 그래서 이렇게 격을 정해놓고 명리학계에서 인정하는 이론이에요. 이것이 인정해요. 이것을. 격국론이든 억부론이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선 장운의 명부터 봅시다. 문과예요. 문과. 장운 됐으니까 문과죠. 아이고. 제가 목이 마르죠, 지금. 안경을 또 안 갖고 왔네요.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요, 빠지는 게 많아요. 무명시 14번은 나와 있고요. 마우스가 이게 참, 어디 갔나요? 안경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 무슨 영어예요? 뭔가요? 장장? 그러네요. 사주가 목화통명격 사주예요. 이 활용용신을 쓰는 거예요. 좋죠, 사주. 이거 금운이 들어오면 좀 그렇죠. 천간으로 인계수 들어오면 좀 안 좋습니다. 여기까지일 거군요, 기분에.
조금은 좀, 이게 6대운이거든요. 6대운에는 참, 좀, 환갑 때는 좀 힘든 구조죠. 이때가 이제 월지를 충하는, 그 중요한 월지를 충하는 겁니다. 사주의 중심. 격국노로로서는 진짜 사주의 중심 이론이죠. 예. 지금도 업브론에서도요, 60대에 오는, 그러니까 월지를 치는 운이 오면요, 환경이 바뀐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게 금수상함이에요. 이게 이제, 이과,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사정, 이과를 택해라 라고 하죠. 계무의 경신, 경자, 경진. 금수상함이에요. 요 개수를 용신을 쓰겠다는 거예요. 묘목 이거 못 씁니다. 그러나 이 목이 들어와도 이 사주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 경신이니까 이 사주가 뭐가 들어오면 제일 안 좋을까요? 무토대운이 오면 안 좋겠죠. 기토대운이나요. 자, 무명시, 제가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무명시 보겠습니다. 14번이요. 무명시를 무명저주로 무명저주로 했을까요? 예, 금수상학격이에요. 수를 용신을 하잖아요. 예. 목도 괜찮습니다. 이 사주는요. 예. 이거 절대, 6대운의 같은 6대운, 아까의 6대운과 지금의 6대운의 차이는요, 이 사주가 오히려 이때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와서 깨지니까요. 들어와서 그걸 하는 것과 들어와서 깨지는 것 차이는 큽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냥 넘어갑니다. 이 사주가 오히려 오명시 사주가 아까 사주보다 장장원의 사주보다 나은 사주입니다. 훨씬 낫죠. 그래서 목화 풍명격, 금수상학격을 오늘 끝냈고요. 근데 이게 6번째가 이제 천간으로 관살이 이제 같이 투출해서 경출이라고 그러죠. 경쟁하다 투출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합해서 좋다라고 하면서 아마 이런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제하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업프론에서는 그런 소리 절대 안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업프론과 격국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업프론에서는 이거 을경 합해서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합을 하든 안 하든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목재금토용조니까요. 예, 제가 이렇게 웃는 이유는 적천수 천미와 재평진전의 차이 이론에 한 10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된 이론이라고 할까요? 변화된 이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은 또 물상론이 대세 아닙니까? 이런 거, 저 같은 경우 자평진전과 앞으로만 근거하는데, 이거 턱 보고, 목일주만 가지고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예. 물상으로 얘기를 해요. 간목이, 큰 나무다. 어쩌고 하면서, 이 큰 나무는 봄에 태어났으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면, 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불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주 진짜 없네요. 근데 평장까지 지냈네요. 예. 이렇게 참 답답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순수하게 계절적으로 흘러가요. 요즘은. 봄에 태어난 간목은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된다.
아, 그리고 뭐 어디다 심어졌냐, 뭐 이런 사주는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건 이제 이 책에 없는 이론을 자기 스스로가 터득을 해서 명리학을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또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요. 예. 책으로 쓰려면 못 쓰죠. 예.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